자, 국성호 강사입니다. 저 들어왔습니다. 자, 7, 8월 수업 자료 중에 주말에 지금 올리기로 했는데 이번에 야간반 수업을 하다 보니까 지렛대 효과를 조금 제대로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지렛대 효과 한번 뽑아서 미리 한번 볼 거예요. 자, 지렛대 효과가 약합니다. 그러면 이걸 보셔. 일단 지렛대 효과는요. 계산 문제도 나와요. 계산 문제도. 근데 계산 문제는 버리는 거야. 말 문제가 나오면 말 문제만 맞추는 거야. 그런데 지렛대 효과는 기본적으로 타인 자본을 통해서 나의 지분 수익률을 올리는 효과잖아요. 타인 자본을 통해서 나의 지분 수익률을. 그럼 일단 지분 수익률의 구조를 좀 봐야 돼. 그러면 지분 수익률의 구조는 항상 지분 수익을 측정하고 지분 수익을 지분 투자 금액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지분 수익률을 올리는 방법은 딱 두 개가 있다고. 첫 번째, 일단 내가 가져가는 지분 수익을 어떻게 하면 돼요? 올리면 되는 거죠. 분자인 지분 수익률을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지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이번에는 뭘 내리면 돼요? 내 투자 금액을 낮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분 수익률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지렛대 효과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지분 수익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분 수익률을 의미한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분 수익률이니까 자, 이 공식에 의하면 내가 가져가는 목인 지분 수익을 일단 올리는 거고 지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이왕이면 내 투자 금액인 지분 투자금을 낮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분 수익률이 올라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지분 수익률이 올라가면 뭐도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수익이 올라가는 것만큼 위험도 올라간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조건 봐요. 어떻게 하면 분자에 있는 지분 수익, 즉 내 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일단 어떻게 하면 분자에 있는 지분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까? 그럼 간단하죠. 투자로부터 발생되는 수익을 은행과 내가 분배를 할 때 은행에게 적게 갖다 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은행이 적게. 근데 은행에게 어떻게 갖다 주는 게 적게 갖다 주는 것이냐. 이게 포인트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포인트. 자, 그럼 봐요. 자, 지금 내가 10억짜리 부동산을 일단 투자했어요. 10억짜리. 어떻게 투자했습니까? 은행에 대출 6억을 쓰고 그 다음에 내 돈 4억을 써서 10억짜리 부동산을 하나 투자했어요. 투자. 그러면 이제 10억으로부터 투자 수익률이 나오겠죠. 투자 수익률. 그런데 이 투자 수익률을 출제자들이 뭐라고 부르느냐를 잘 보셔야 돼. 출제 지문에서. 첫 번째, 내가 10억짜리 부동산을 은행에 대출과 함께해서 투자해서 내가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투자 수익률이라고 일단 하겠죠. 투자 수익률. 근데 이걸 투자자는 종합 수익률이라고 돼요. 즉, 내 돈과 은행의 돈을 종합해서 투자했다. 이런 뜻이에요. 종합 수익률. 또, 총 자본 수익률이라고도 불러요. 총 자본 수익률. 즉, 내 돈과 은행의 돈을 합친 총 자본으로 얻어낸 수익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투자를 통한 수익률, 종합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을 지금 얼마로 가정했습니까? 20%로 가정한 거야. 그러면 이 20%를 이제 나와 은행이 나눠 가져가야죠. 함께 투자를 했다는 가정이니까. 그러면 첫 번째, 나는 얼마를 가져가고 정상적이라면 은행이 얼마 가져갑니까? 자, 정상적으로 은행이 아니라 일반 내 친구랑 동업을 했다면 항상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나는 20%를 가져가고 은행도 20%를 가져간다는 걸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 항상 투자로부터 20%가 나왔으면 나도 20%, 은행도 20%예요. 야, 왜 이렇게 되지? 그러면 나는 지금 얼마를 투자했어요? 4억을 투자했죠? 그러니까 나는 4억에 20%를 가져가는 거고 은행은 얼마 가져갑니까? 자신이 된 돈 6억에 20%를 가져가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계산 한번 해볼까요? 10억짜리 투자해서 20%의 수익을 얻었어요. 그러면 수익이 얼마예요? 내 가진 수익이 2천만 원이잖아. 2천만 원.
그런데 나는 6억에 20%를 가져갑니다. 아니죠. 내 목은 4억이죠. 나는 4억에 20%를 가져갑니다. 8천. 그럼 은행은 자신이 된 돈의 20%를 가져가면 6, 20이니까 1억 2천. 그럼 딱 2천이 되잖아요. 2천만 원이. 그러니까 나는 내 돈의 20%를 가져가는 거고 은행은 은행이 된 돈의 20%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일반적으로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면 은행이 20%를 가져가지 않죠. 대부분 대출 금리가 5%대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은행이 20% 가져가야 되는데 만약에 은행이 대출 금리로 5%를 요구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은행이 적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져가는 목은 직감적으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야죠. 올라간다. 그럼 얼마를 가져갑니까? 원래는 은행은 6이 12, 1억 2천을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데 5%만 가져가니까 6억에 5%? 3천만 원만 가져간다는 거야. 3천만 원만. 그럼 원래는 1억 2천을 가져가야 되는데 3천만 원만 가져가요? 그러면 9천만 원을 누가 가져가? 내가 가져가겠지. 이게 바로 지분 수익을 올리는 방법이에요. 즉 투자를 통해서 얻은 수익이 나오면 그걸 은행에게 분배할 때 낮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은행이 적게 가져가는 걸 어떻게 쉽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요. 은행이 투자 수익률보다 적은 금리를 요구한다면 무조건 내봉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 어떻게 하면 지분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투자를 통해서 얻은 수익률, 투자 수익률보다 은행이 더 적은 금리를 제시하면 은행이 적게 가져간다는 거니까 내목이 그 대신 올라갑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첫 번째 조건. 지금 복잡하게 뭔가 적어놨지만 그냥 투자를 통해서 나온 수익을 분배할 때 은행에게 적게 갖다 준다는 거예요. 적게 갖다 준다는 걸 제가 굉장히 어렵게 설명한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 끝났어요. 그럼 두 번째 조건 볼까요? 이번에는 분자에 있는 요 지분 투자 금액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지분 수익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간단하죠. 어떻게 하면 지분 투자 금액, 내 투자 금액을 줄입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대출을 많이 받으면 되겠네. 대출을 많이 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대출을 많이 받는다는 표현이, 자, 대부 비율이 높아진다. 이렇게도 쓰고, 차입 비율이 높아진다. 이렇게도 쓰고, 부채 비율이 높아진다.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아니, 대부 비율, 대출을 받은 비율, 차입 비율, 돈을 차입한 비율, 부채 비율, 부채는 빚이니까 빚의 비율, 대출. 결국 대출을 많이 받는다는 건 대부 비율을 높인다는 거고, 차입 비율을 높인다는 거고, 부채 비율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 투자 금액을 줄이는 방법은 대출을 많이 받으면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분 수익이 증가하는 경우에 부작용은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수익과 위험은 비례 관계니까 항상 위험도 따라서 올라갑니다. 딱 이 세 가지예요. 딱 세 가지. 그럼 정리하고 기출지문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첫 번째 지분 수익률을 올리는 방법은 내목을 증가시키는 방법이에요. 내목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은행이 가져가는 목을 줄이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지분 투자 금액을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지분 투자 금액을 줄이려면 대출을 많이 받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수익이 올라가는 것만큼, 그렇죠, 부작용은 위험이 올라간다는 거. 자, 그럼 들어갈게요. 기출. 자, 7월 8월 수업 자료에 있는 그 기출 묶음을 그대로 해볼게요. 자, 01번은 지분 수익률의 정의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항상 수익률의 정의는 모가지를 쳐서 분수 형태로 만들어야죠. 그리고 분모가, 수익률은 항상 투자 금액이랑 비교하는데 지분 수익을 비교하니까 항상 투자 금액은 지분 투자 금액이랑 비교해야죠. 그러니까 뭐가 틀렸어요? 지분 투자 금액에 대한 지분 수익의 비율인 거지 총 투자 금액에 대한 비율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지분 투자 금액에 대한 지분 수익의 비율입니다. 그리고 2번, 레버리지 효과의 정의를 묻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효과는 부채 비율, 대부 비율, 차입 비율.
여러 가지 형태로 출처자가 준다는 거예요. 근데 공통적인 포인트가 부채 비율이 변한다, 대부 비율이 변한다, 차입 비율이 변한다는 건 결국 대출 금액의 변화가 있다. 즉 타인 자본을 사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타인 자본의 증감이 총 자본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를 말합니다. 그러면 다 맞았다 그래. 아니야. 얘도 틀렸어. 뭐가 틀렸어? 요거라고. 우리가 레버리지를 통해서 높이고자 하는 것은 총 자본 수익률이 아니라 지분 수익률이란 말이야.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는 타인 자본을 통해서 총 자본 수익률이 아니라 지분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입니다. 그리고 자 3번 전세를 안고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은 지렛대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거 옳은 지문이죠. 옳은 지문. 자 전세는 우리나라에서 그죠 비전형적인 대출이라고 그래요. 전세는 돌려주는 돈이니까 돈을 빌린 거예요. 근데 이자를 한 푼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대가를 한 푼도 안 주니까 완벽한 지렛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자, 정의 지렛대 효과라고 나오면 여기가 플러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분 수익률이 증가되는 지렛대 효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분 수익률이 증가되는 레버리지 효과는 항상 은행의 목을 줄이고 은행의 대출을 많이 받으면 되는 거죠. 즉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금리는 좀 낮고 대출은 많이 해주고. 그래서 정의 레버리지 효과는 지분 수익률이 상승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맞았어요. 그런데 정의 레버리지 효과는 언제 발생합니까? 이제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용어를 잘 봐야 돼. 자, 총 자본 수익률, 종합 수익률, 투자 수익률. 이게 바로 요 투자를 통해서 얻은 전체 수익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총 자본 수익률, 종합 수익률, 투자를 통해서 얻은 투자 수익률. 이 투자 수익률보다 저당 수익률이 낮습니다. 그러면 자, 은행이 가져가는 목을 저당 대출의 수익률, 우리는 흔히 대출 금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의 레버리지 효과는 은행이 적게 가져가고 있느냐만 확인하면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일단 은행이 가져가는 게 저당 수익률 대출 금리인데 투자 수익률보다 대출 금리가 낮다고 했으니까 은행이 적게 가져가는구나. 그러면 내 목이 플러스 되겠구나. 내 목이 플러스 되겠구나. 이게 정의 지렛대 효과죠. 자, 이번에는 자기 자본 수익률과 차입 이자율을 비교하고 있어요. 일단 은행이 가져가는 건 항상 차입 이자율이잖아요. 내가 가져가는 건 지분 수익률이고. 그러면 결국 은행이 가져가는 것보다 내가 가져가는 게 많네? 이거 지금 플러스 지렛대 효과잖아요. 은행이 가져가는 것보다 내가 가져가는 게 많습니다. 그럼 이거 자체가 플러스 레버리지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옳은 지문이 되는 거예요. 얘도. 자, 그 다음에 7번. 7번은 총 자본 수익률이니까 투자 전체 수익률, 그 다음에 저당 수익률을 비교하고 있죠. 그럼 항상 누구의 목을 먼저 확인해 봐야 돼. 은행이 가져가는 목을 확인해야죠. 이게 저당 수익률이죠. 근데 저당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과 동일하대요. 그러니까 은행이 적게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많이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가져갈 만큼 딱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목에 변화가 있다 없다? 내 목에 변화도 없는 거죠. 은행이 제 목을 딱 챙겨가 버리면 내 목도 변함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분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얘도 옳은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8번. 부채 비율, 대부 비율, 차입 비율이 큽니다. 그러면 결국 대출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럼 속뜻은 내 돈이 적게 들어갔겠구나. 그러면 지분 수익률은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수익이 커지는 것만큼 위험도 증가합니다. 이게 부작용 맞았고. 자, 정의 레버리지 효과요. 정의 레버리지 효과를 예상하고 투자했을 때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그러면 어떻게 실무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대출 금액이 커질수록, 다른 말로 내 투자 금액은 줄어드는 거죠. 자, 대출 비율이 커지면 지분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니까 결국 위험은 어떻게 됩니까? 위험은 감소할 수는 없는 거죠. 수익이 올라가면 위험도 커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립적 레버리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항상 앞에 있는 이 중립적은 지분 수익률을 뜻하죠? 만약에 플러스 레버리지 효과면 지분 수익률이 올라가는 레버리지고, 자, 중립은 지분 수익률의 변화가 없는 경우고, 11번의 부는 오히려 지분 수익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되겠죠. 떨어지는 경우가. 그래서 중립적 레버리지는 대출 비율이 변하더라도, 대출 금액이 변하더라도 지분 수익률이 변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맞았고. 부의 레버리지 효과는 오히려 지분 수익률이 하락하는 경우이지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다 끝났어. 부의 레버리지 효과의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지금 좀 전에 투자를 통한 수익률이 20%라고 가정해 보자고. 20%. 이때. 그럼 언제 부의 레버리지 효과가 나옵니까? 은행이 투자 수익률보다 많이 가져갈 때 그런 거예요. 즉 은행이 대출 금리로 야 30%는 내놔. 이러면 은행이 많이 가져가 버리잖아요.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번 거보다. 그러면 무조건 내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목은 내가 가져가는 목은 감소한다. 이게 부의 레버리지 효과예요. 자, 요새는 웬만하면 짧게 합니다. 왜? 그래야 보니까. 요새 15분을 안 넘기려고 개인적으로 목표를 잡고 있는데 이거 15분 넘어갔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